안녕하세요. 작은 꿈을 크게 만드는 나노드림입니다. 22년에 나노드림 커뮤니티를 보면서 어떤 성과들이 있었는지를 파악해 봤는데요. 그래도 다 같이 기뻐할 일이니까 같이 공유해 보면요. 팁스 투자 유치한 사례도 있고요. 2년차, 3년차 기업으로서 정부 지원금을 3억, 5억을 받으면서 사업을 고도화해 나가는 그런 사례들도 있었고요. 그리고 2년차 기업으로 작게 시작해서 마이크로 엑싯을 한 성과 사례를 가지고 있는 것이 나노드림 커뮤니티입니다. 나노드림 커뮤니티에 들어오셔서 가지고 계신 작은 꿈들을 이렇게 크게 이룰 수 있도록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23년에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주는 창업 지원금을 받는 게 어려우신가요? 지원금 받는 방법은 알겠는데 어떻게 성장하고 어떻게 투자 유치하면서 사업을 번창하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움을 가지고 계신가요? 나노드림 커뮤니티에서 계셨던 분들은 매년 100명 이상 정부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창업 지원금과 관련된 어려움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희 커뮤니티에 들어오시면 2022년에 그 어렵다는 투자에 대해서 투자사들이 서로 투자하겠다라고 만든 성과 사례도 있습니다. 그 전략과 노하우들에 대해서 공유하고 나눠드리는 그런 커뮤니티이니까요. 들어오시면 가지고 계신 꿈들을 조금은 더 크게 만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올해는 어떤 목표가 가지고 계신가요? 정부에서 주는 창업지원금을 받는 것이 어려우신가요? 정부의 어떤 부처들에서 정부 지원금을 주는지 조금 어려움, 답답함을 가지고 계신가요? K-스타트업에 들어가면요. 중앙부처, 중기부, 농림수산식품부, 문화관광부 등의 정부 지원 사업들 뿐만 아니라요. 지자체들, 서울시, 경기도, 충청도, 부산시 이런 지자체들의 정부 지원 사업도 볼 수가 있습니다. 2023년 중소기업 지원 사업 통합 공고를 보게 되면요. 창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금이 약 3조 6천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창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열려져 있었는데요. 이제는 뿌린 씨앗에 대해서 걷어야겠다. 조금 더 자리를 잡은 기업들을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들으시는 분들의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희비가 엇갈릴 수 있어요. 2020년에서 2022년에 창업을 하신 분들에게는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는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주는 지원 사업들이 많이 늘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요, 이제 시작하려고 하는 창업자들을 위한 예산은요, 약 30% 정도가 조금 감소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약 1200명 정도를 모으던 예비 창업 패키지가요, 800명, 900명 정도를 모집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률이요, 작년까지만 해도 8대1 정도가 됐었는데 이제는 약 12대1, 13대1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 말인즉슨 좀 더 창업 준비를 구체적으로 해야 되고요.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노드림에서도요. 다양한 방법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드리고 나눠 드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3조 6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이 어떤 것들이 있고 그 중에 사업화 자금, 창업 지원금과 관련된 사업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좀 같이 공유하고 나누려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예비 창업 패키지만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 즉 예비 창업자들을 위한 창업 지원금과 관련된 것들이 다른 곳들에서 몇 가지가 더 있습니다. 그래서 미처 모르셨던 분들은 이번 시간을 통하여서 관련된 정보를 받으시고요. 체계적으로 하나씩 도전해 보시고 준비해 보신다면 창업 지원금을 받는 확률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부 지원 사업을 알아보는 데 있어서 정부의 문서들이 아직은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우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으신가요? 공고문을 보거나 작성 지침서를 봤을 때 문장이 되게 어렵거나 익숙하지 않아서 보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우신 분들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저만 하더라도요, 제가 약 15년 정도 전에 정부 지원 사업 처음 시작할 때에는요, 이 공고문을 보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어요. A4 용지 한 장을 읽는데 2~3시간이 걸렸던 것 같아요. 읽고 무슨 말인지 몰라서 다시 읽고 그러면서 정부 지원 사업이 친숙해져서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을 100억 원 정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조금 더 정부 지원 사업을 설명해 드리려고 하는 거니까요. 이번 시간에 같이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메모할 준비 되셨나요? 시작하겠습니다. 스타트업 그리고 창업과 관련된 정부 지원 사업의 통합 공고를 해주고 있는 K-스타트업에 가시면요.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라고 하는 공고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의 하단에 보시면 다운받으실 수 있게끔 제가 링크도 연결해 드렸으니까요. 그곳에 가셔서 다운을 받으시면서 보시면서 하셔도 되고요. 컴퓨터에 메모를 하시거나 종이에 메모를 하시면서 필요한 지원 사업에 대해서 정리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3년 창업지원사업 통합공고를 보게 되면요. 우선 창업지원에 대한 목적이 있습니다. 한 가지 정부 지원 사업과 관련된 팁을 조금 드리면요. 정부 지원 사업에 있는 공고문을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한 문장 한 문장이 의미 없는 문장이 없습니다. 무조건 의미가 있는 것들만 집어넣고요. 불필요한 것들은 지우게끔 되어져 있는 것이 이 정부 지원 사업의 문서들이니까요. 하나하나 좀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이번 시간에는 조금 더 중요한 내용들 관점으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게 되면요. 목적은요. 창업자 및 예비 창업자가 국내 창업지원 사업 정보를 알기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그리고 지자체의 창업지원 사업을 통합해서 공고한다. K-스타트업에는요. 이제는 거의 대부분의 창업지원 사업들이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론 일부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홍보하고 개별적으로 모집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정말 사업비가 작은 경우일 거다라고 판단이 돼요. 정말 많은 돈을 주는 창업 지원 사업이면 많은 곳에다가 큰 곳에다가 대대적으로 알릴 거기 때문에요. K-스타트업만 집중적으로 파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요. 2016년에는요. 약 5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주던 시대에서 2022년이 되고 나서는요. 전체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 이런 곳까지 합쳤을 때는 약 3조 7천억 원의 지원 사업, 어마어마한 예산을 주는 지원 사업들이 널려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3조 7천억. 2016년 대비로는요. 6배, 7배의 예산이 늘어난 거예요. 정말 창업하기 좋은 시대입니다. 아래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요. 창업과 관련된 지원을 해주는 기관이 100개 이상 있다고 합니다. 정말 많지 않나요? 그 중에서 가장 관심 있어 하는 사업화에 대해서는 약 172개가 있고요. 사업 유형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사업 유형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돈이 필요할 때, 돈을 급하게 대출받아야 될 때 저렴한 이자로 빌릴 수 있는 융자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돈을 벌게끔 하기 위한 사업화 자금이 있고 돈을 벌기 위한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R&D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에 어려우신 분들은 융자라는 것을 고려해 볼 수가 있고 제품을 고도화하면서 그 고도화한 걸 기반으로 돈을 벌어야 되는 마케팅 홍보 활동을 하셔야 되는 분들은 사업화 자금에 집중하시면 될 거고요. 나는 이제 시제품은 개발됐고 이걸 기반으로 좀 더 제품을 고도화해서 그 고도화한 걸 제품을 팔겠다. 그래서 고도화에 집중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R&D 사업에 좀 더 포커싱을 두고 집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원 금액의 관점에서 보면 융자는 약 2조 원입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죠. 이 지원금의 특징, 스타트업 융자의 특징은요. 우선 최소한 1억에서 3억 정도의 지원금을 저렴한 금리로 지원을 해주는 특징이 있는 융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이 빌려주고 저렴하게 빌려주는 게 자영업 창업과는 다른 융자 정책입니다. 자영업은요 한 2, 3천만 원의 대출밖에 안 되는데 우리 스타트업의 창업은요 많은 금액을 융자로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아요. 사업화 자금의 경우에도요 자영업 창업을 하겠다라고 하면 지원을 해주는 게 1,000만 원 정도, 2천만 원 정도 사업화를 해주는데 우리 스타트업 창업에서는요 평균 5천만 원 그리고 약 7년간 1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끔 로드맵들을 그려놓고 있기 때문에요. 저는 이 스타트업의 창업으로 들어오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박수를 드리고 응원을 합니다. 잘 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R&D 지원 사업은요, 약 5천억 원의 지원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단계이냐에 따라서 필요하신 것들을 잘 계획해서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페이지를 보면요, 사업화 주요 내용에 중앙부처의 사업화 자금에 대한 것들이 순서대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창업자들이 봐야 될 항목들을 좀 더 집중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글로벌 ICT 미래 유니콘 육성 해가지고요. 자금 보증으로 최대 100억 원, 그리고 해외 진출과 민간 투자를 연계하는 지원 사업이다. 자금 보증, 융자와 관련된 것을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 글로벌 역량을 갖춘 ICT 그리고 ICT 기반 융복합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라고 돼 있어요.
자금 보증을 해준다라는 거는요, 어느 정도 궤도에 있는 것이다. 다르게 얘기하면 우리 같은 아직은 초기 단계의 기업들보다는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곳들, 그리고 그것이 글로벌향 외국을 대상으로 하는 ICT 기업인 경우에 혜택이 될 수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얘도 살짝 가볍게 이런 거 있구나 라고 넘기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걸 보게 되면요, 데이터 활용 사업화 지원. 그래서 이거는 사업화 지원금도 제공을 해주는데요, 지원 대상을 먼저 보게 되면 데이터 기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7년 이내 창업 기업 중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래서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데이터에 좀 더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는 기업들이요, 데이터를 잘 활용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성장할 수 있게끔, 뭐 빅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전문가들도 매칭시켜주고 하는데요, 지금까지 이 선정된 기업들을 보면 1년차, 2년차보다는 약 4년차, 5년차, 우리가 한 번 정도는 들어봤을 기업들이 선발이 되다 보니까요, 도전해 보시는 거는 좋은데 난이도는 조금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참고로 하셔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을 하시고,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거는 내가 나중에 한 4년차, 5년차쯤에 신청해야겠네 라고 하고서 넘기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연번 4번, 5번을 보면요, 예술기업 성장 지원, 예술기업 글로벌 도약 지원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제 사업 개요의 두 번째 걸 보면 예술 분야와 관련돼서 성장 단계별, 뭐 유형별, 뭐 해외 진출 단계별 필요한 지원 사업들을 사업화 자금의 관점에서, 그리고 뭐 교육 및 컨설팅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창업 7년 이내의 기업이나 해외 법인 설립 등의 준비를 하고 있는 예술 기업을 지원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은 오른쪽에 있는 소관부처를 보면요, 문체부의 예술경영지원센터에서 하는데, 작년까지는 예술기업의 초기 기업들도 지원을 해줬었는데, 예비창업 패키지 같은 지원 사업들이 있었는데요, 올해는 그게 안 보이네요. 뒤에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통 이렇게 발주 기간들별로 묶어져 있는데 없는 것이 좀 특징으로 볼 수가 있고요. 아직 정확하게 비교해 보진 않았습니다만 예술기업 성장 지원에, 그러니까 7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요, 예산이 77억이 되어 있다는 것을 보니까 조금 더 이쪽에 집중을 하는 형태로 예산을 좀 몰아준 게 아닐까.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죠, 올해는요 조금 더 잘 되고 있는 기업들을 몰아주는 분위기의 정부 지원 사업들이 되어 있다 보니까 극초기 예비 창업 이런 단계들보다는요, 어느 정도 자리를 잡고 있는 곳들을 지원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해 드리면요, 내년에 그리고 내후년에도 이런 기조, 이런 현상이 계속해서 더 강화될 거기 때문에요, 지금 빨리 어설프더라도 MVP를 빨리 만드셔서 우리 기업을 어느 정도 자리를 만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원금 받을 때까지 버티기가 아니고요, 엉성하더라도요, 아이템 만들고 MVP 만들고 출시하고 사용자 반응을 기반으로 초기 기업들을 지원해주는 지원 사업들을 신청하셔서 빨리 성장할 수 있게끔 그리시는 것이 현명하게 정부 지원 사업을 활용하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째, 7번째, 8번째를 보면요, 스포츠 산업, 스포츠 엑셀러레이팅, 스포츠 재창업이라고 하는 하나의 오른쪽에 있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 사업입니다. 스포츠, 그리고 뭐 여가, 레크레이션, 뭐 이러한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해당 지원 사업에 집중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특히 연번 6번이죠. 스포츠 산업 창업 지원 사업을 보게 되면 지원 대상이요, 예비 창업자부터 7년 미만의 기업입니다. 굉장히 많이 열려 있는 거예요. 예창패를 하다 보니까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되게 작아 보이고 굉장히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놓치시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나 나노드림에서는요, 다 나눠드립니다.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실제로 저희 나노드림 커뮤니티에서 이거 준비한 팀 3팀을 봤는데요, 3팀 다 됐었던 사례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원금은 조금 더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예창패보다 경쟁은 조금 더 낮을 수가 있다는 것이 이 지원 사업의 특징입니다. 조금 아쉬운 것 중에 하나는 예산이 69억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인원수가 적고 지원금이 조금은 적을 수 있습니다만, 분명한 건 경쟁은요, 조금 더 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지원 사업은 23년 2월에 나올 거예요. K-스타트업에서 나올 거니까요, 그렇게 알고서는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스포츠, 레저, 뭐 여행, 여가, 뭐 아웃도어 그런 아이템을 가지신 창업자들의 경우에는요, 그 밑에 연번 7번이죠.
스포츠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 이런 것도 한번 신청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만 예비 창업자들은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한 1년 차로 MVP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 같은 전문가들과 함께 아이템을 고도화해 나가고 사업의 방향성을 고도화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지원 프로그램이니까요. 이런 것을 통해서 투자사들과 혹은 나의 성장을 도와주는 전문가들의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니까요. 이런 지원 사업도 신청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8번째는 스포츠 산업 재창업이죠. 재창업이라고 하는 키워드가요. 스타트업에서는 실패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다시 한번 창업을 할 수 있게끔 오답 노트를 가진 사람들이 그 오답을 가지고 하나의 실패 사례를 지우면서 그래도 좀 더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재창업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뒤에서도 아마 몇 개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스포츠 분야와 관련된 재창업 기회가 있으신 분들은요, 도전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비 창업부터요, 3년 미만의 창업 기업자들에게는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요. 그래서 사업화 지원금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 재창업 지원센터를 통해 폐업, 창업, 실패 경험을 보유한 예비 창업자에서 3년차 스포츠 산업 분야면 열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캠핑에 대한 거 혹은 뭐 낚시에 대한 거 이런 것들도 스포츠냐라고 한다면 스포츠로, 아웃도어 스포츠로 정의하고서는 접근하실 수도 있는 거니까요. 축구나 농구만을 제한하는 거 아니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9번부터 12번까지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컨텐츠라고 되어 있습니다. 컨텐츠 초기 기업 육성, 컨텐츠 창업 도약 프로그램, 컨텐츠 엑셀러레이팅, 컨텐츠 오픈 이노베이션. 연번 9번을 보게 되면 컨텐츠 초기 창업 육성 프로그램 해서 콘텐츠 스타트업으로 3년 이내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과 컨설팅 멘토링을 제공해 주는데요. 예산은 42억 원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만 3년 이내 콘텐츠 초기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사업화 자금, 스케일업 프로그램을 지원을 해주는 한국콘텐츠진흥원에서 1월 달부터 3월 달에 모집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비 창업자들에게는 기회가 없을 수 있습니다만 계속 말씀드렸죠. 집중하고 있는 곳이 이거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설프더라도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는요. 이 컨텐츠라고 하는 것이 캐릭터, 애니메이션, 뭐 웹툰 이런 것들도 있지만 뭐 유튜브 컨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것을 사업화해서 더 큰 비즈니스로 가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이런 지원 사업에 신청해 보셔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컨텐츠의 초기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그 아래를 보게 되면 컨텐츠의 4년차에서 7년차에 창업 도약을 하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11번째 보면 컨텐츠 엑셀러레이팅, 좀 더 활성화를 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 12번째를 보게 되면 컨텐츠 오픈 이노베이션 지원해서 콤피니티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도 기업과 유망 스타트업을 연계를 통해 스타트업 생태계 내 신시장 발굴 및 동반 성장을 지원해 주는데 파트너사의 사업 영역과 접목 가능한 7년 이내의 스타트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역시나 여기도 뭔가 계속 컨텐츠와 관련돼서 활성화될 수 있게끔 스케일업 해 나갈 수 있게끔 로드맵을 주는 곳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예창패, 초창패 말고도 또 다른 그 콘텐츠 분야만의 로드맵을 가지고 이 콘텐츠 진흥원이랑 할 수 있는 지원 사업들이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요. 우리가 예창패, 초창패에만 너무 집중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지 않나요? 내가 갈 수 있는 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를 좀 더 원활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니까요. 컨텐츠 관련된 게 또 있네요. 연번 13번을 보면요. 컨텐츠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 네, 이게 예비 창업 패키지에 해당하는 겁니다. 아직 컨텐츠를 가지고 아이디어만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을 위한 지원 사업인데요. 컨텐츠 아이디어 융합 팩토리를 보게 되면요. 사업 개요에는 컨텐츠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아직은 아이디어예요. 아이템이나 구체적인 컨텐츠가 아니고요. 컨텐츠의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융합해서 사업화의 집중 지원을 통해 컨텐츠 예비 창업 생태계를 조성한다. 그래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해 주고요. 지원 대상으로는 개인 창작자, 팀, 아직은 회사가 아니고요. 개인 창작자, 예비 창업자라는 얘기입니다. 예산은 11억 원으로요. 많지는 않습니다만 또 그렇다고 적은 금액은 아닐 거예요. 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사업 공고일은 1월에서 3월. 이제 시작됐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관기관은 한국콘텐츠진흥원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한국 컨텐츠진흥원을 여러분들의 컴퓨터에 즐겨찾기를 한번 해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14번째 걸 보게 되면요. 전통문화 청년창업 육성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사업 개요를 보면 청년들의 전통문화 사업의 시장 진입, 그것을 지원하고 융합할 수 있게끔 하는 지원 사업으로요. 역시나 사업화 자금을 주고 있고, 대상으로는 전통문화 산업과 관련된 창업을 하는 사람들 중에 만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그리고 39세 이하의 3년 이내 창업 기업의 대표자, 즉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와 39세 이하의 창업자만 이 지원 사업에 넣을 수 있다는 거죠. 시장 자체가, 경쟁 자체가 굉장히 조금 작게 되어 있으니까요. 이런 지원 사업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산은 32억 정도로 되어 있고요.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이라는 곳에서의 지원 사업입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좋아하는 사업인데요. 그 연번 15번, 16번에 보시면요.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이랑 관광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나노드림에서요, 이 관광벤처 사업 공모전을 준비하신 분들, 도와드린 분들은요, 정말 합격률, 지원 사업 선정률 100%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예비 창업 패키지와 똑같은 것을요, 예비 관광 벤처라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주관 기관은요, 한국관광공사에서 하는데요.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관광벤처 지원 사업이 2월 달에 공고를 할 겁니다. 아마 예비 창업 패키지보다, 초기 창업 패키지보다요, 먼저 모집을 하고 마감을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관광 콘텐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 지원 사업에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그 아이템 가지고 예비 창업 패키지에 도전해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예창패에 합격할 정도의 사업계획서 수준이면요, 이 관광벤처를 준비하는 사업계획서로 좋은 등수로 선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의 사례를 보게 되면 예창패에 이 정도 사업계획서 퀄리티면 합격하겠습니다 라고 하신 분들은요, 다 붙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관광벤처 지원 사업, 수준이 낮다라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사업계획서 유형이 전혀 달라요. 사업계획서의 포맷이 다르기 때문에 새로 쓰셔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예비 창업 패키지를 꼼꼼하게 준비하셨던 분들의 입장에서는요, 이 관광벤처의 지원 사업 허들이 그렇게 높지 않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광벤처가요, 예비 관광벤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초기 관광벤처가 있고, 도약처럼 도약이 있습니다. 마치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창업도약 패키지처럼 관광벤처도요, 이 관광벤처도 예비, 초기, 성장에 대한 형태로 업력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 있고요. 관광과 관련된 지원기관,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투자사들, 관광과 관련된 전문가들로 구성되어져 있는 지원을 해주는 곳이기 때문에요. 오히려 관광 관련된 산업을 가지고 계시면요, 저는 이 하나만 파고서는 아예 한국관광공사랑 굉장히 가까워지는 네트워킹을 해서 조금 더 구체화하는 형태로 시작하시는 것도 추천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캠핑, 낚시, 골프,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 컨텐츠를 붙일 수 있는 거기 때문에요, 조금 더 열어놓고서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예창패 사업계획서랑 사업계획서 구조가 한 70% 정도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비하시는 게 두 가지로 준비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예창패를 준비하시면 이 관광벤처는 조금은 수월하게 할 수 있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립니다. 그리고 16번의 연번을 보면 관광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얘는 초기 기업을 위해서 사업화 자금이나 엑셀러레이팅, 조금 더 잘 성장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주는 게, 엑셀러레이팅, 지원을 해주고 조금 더 가속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지원 사업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17번에 보면 농식품 벤처 육성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지원 대상은 농식품 분야의 예비 창업자, 창업기업, 그리고 첨단 분야의 그린바이오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오른쪽에 주관기관을 보면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라는 곳에서 농식품 관련된 벤처를 육성하는 사업화 자금도요, 약 122억 원에 적지 않은 지원금을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이 농식품과 관련된 다른 지원 사업들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8번에는 농식품 크라우드 펀딩 활성화, 그래서 개발한 상품을 가지고요, 크라우드 펀딩을 할 수 있게끔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고요. 19번을 보게 되면 농식품 관련된 엑셀러레이팅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 엑셀러레이팅을 해주는데요, 예비 창업자들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권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은 있는데 아직 사업화해서 사업자 등록증을 내지 않으신 분들은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이런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이랑 좀 관계를 만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번에는 농식품 기술평가를 지원해준다. 그래서 이것에 해당하는 것은 특허나 품종보호,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지원제도다라고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농식품 판로 지원해서 창업 7년 이내에 농식품 분야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도 있다라는 거. 이렇게 하나의 버티컬한 한 분야의 지원 기관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해주는 사업들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한번 보고 나시면 내가 가져갈 수 있는 지원 사업의 커리어, 로드맵들에 대한 것을 조금 그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연번 22번을 보게 되면요. 투자유치 중개 지원 사업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옆에 개요를 좀 보게 되면 보건산업 분야에 투자유치를 중개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그래서 지원 대상을 보면 7년 미만의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투자유치를 중개해줍니다. 전담 기관을 보게 되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라는 곳에서 이제 투자자들과 연계해 줄 수 있게끔 기술 이전 등에 대한 것들에 대한 도움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건산업과 관련된, 또 다르게 얘기하면 헬스케어와 관련된 것들의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요, 이런 사업이 뭐가 있고 또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 어떤 지원 사업들이 있는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한번 좀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 23번은요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업인데요, 녹색 산업 분야의 유망 창업 녹색 성장이라는 것이 조금 모호하다라고 보실 수도 있는데요, 친환경과 관련된 아이템들, 녹색 산업 분야다라고 할 수 있죠. 그것의 세부 내용을 보게 되면 사업화 자금부터 교육에 대한 것이고요, 예산을 보게 되면 158억입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고요. 그것을 예비 창업자와 7년 이내 기업들에게 지원해 준답니다. 예비 창업자들까지도 지원을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것도 체크해 놓으시고 녹색 산업과 관련된 그 녹색 산업에 대한 정의를 좀 보고 싶으시면 옆에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마 이 관련된 이야기들이 있을 거고요. 아마 구글링을 해가지고요, 이 녹색 산업 분야 그리고 어떤 아이템들을 지원해 주는지 좀 궁금하시면요, 에코 스타트업 지원 사례라고 하는 것을 구글에서 한번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그곳에서 어떤 지원 사업들의 성과들이 있는지, 어느 기업들이 받았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25번에 보게 되면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고용부에서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함께 하는 건데요, 창업 공간, 창업 자금, 그리고 멘토링 등을 지원해 주는데요, 이런 사회적 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미창업자 혹은 창업 2년 이내의 기업들을 사회적 기업가로 육성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지원 제도입니다. 27번을 보게 되면요, 해양 신산업 인큐베이팅 지원 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산은 약 25억 원이고요. 지원 대상을 보게 되면 해양수산 관련된 예비 창업자 및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사업 개요를 보게 되면 해양수산업의 발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예비 창업자와 창업 초기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제품 제작, 사업화 자금 등에 대한 것을 지원을 해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28번 예산부터 보실까요? 1,000억 원의 지원금, 어마어마하죠. 아까 말씀드렸죠. 올해부터는요, 잘 되는 기업들 몰아주자라고 하면서 1,00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해 놨습니다. 5억씩 해서 약 200개의 창업 기업을 몰아주겠다, 밀어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어로는 팁스, 우리가 정부에서 쓰는 용어로는 민간 공동 창업자 발굴 육성 사업, 팁스 지원 사업입니다. 이게 굉장히 강화되었고요. 그래서 창업 기획자나 초기 VC가 먼저 투자를 하고 투자한 기업 중에서 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좀 더 성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먼저 투자를 1억 원 혹은 2억 원 이상을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만 정부에서 추가적으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팁스가 이제는 굉장히 제도화되어 있고 이제는 익히 다 알고 계시는 지원 사업이다라고 생각해서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29번에 청년창업사관학교, 청창사라고 얘기를 하죠. 아시다시피 초창패 대체로 초창패를 대신해서 청창사에 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 나노드림에서도요, 이 청창사 준비하시는 분들 중에 지금까지 탈락하신 분들이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한 많아야 3년간 한 3분, 4분
거의 합격률이 90% 이상에 해당하는 것이 이 청창사인데요. 초창패보다는 경쟁률 혹은 난이도가요 조금은 낮습니다. 희한하게 그런 것 같아요. 뭐 나이 제한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은데요. 또 청창사에서 추구하는, 선호하는 아이템들이 유형이 있다 보니까 조금은 젊은 분들의 아이템에 특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자격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예창패가 끝나고 나서 청창사를 하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청창사랑 초창패는 같이 하지는 못하거든요. 그래서 청창사나 초창패를 선택해야 되는데 초기 창업 패키지의 난이도, 선정되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보니까요. 조금은 수월한 청창사에 신청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이 청창사의 예산은요 845억 원, 적지 않습니다. 자격 대상은요 만 39세 이하의 3년 이내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제 청창사도 예비 창업자들을 받지 않네요. 이제는 1, 3년 차들만 집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뭐 사업 공고가 구체적으로 나와보면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지만요. 이 청창사는요 작년 2022년 기준으로는요 1월 15일부터 해서 1월 말일까지 모집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이번에 설 명절이 있다 보니까 아마도 1월 중순부터 2월 첫째 주까지 모집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청창사랑 초창패랑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도 하실 수 있는데요. 우선 가장 큰 차이는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창업진흥원에서의 지원 사업이고, 이 청창사는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라고 하는 기관에서의 지원 사업입니다. 기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요, 사업의 방향이 전혀 달라요. 여기는 말 그대로 청창사는 창업사관학교입니다. 가서 뭐 출석도 해야 되고 담당 교수님도 있고 막 이런 형태로 되어 있고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 좀 더 사업에 집중할 수 있게끔 하는 구조로 되어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30번을 보게 되면요, 제도전 성공 패키지, 예창패, 예비 창업 패키지, 초기 창업 패키지, 그리고 이런 것을 해보고 어렵게 폐업을 해보셨던 분들에게 한 번 더 해봐 라고 해서 제도전 성공 패키지라고 하는 제도전을 위한 분들을 만든 게 있습니다. 이것의 특징은요, 예비 창업자부터 3년 차까지인데요. 이 제도전 성공 패키지는 저희 나노드림에서 도와드렸을 때 정말 탈락한 사례가 한 분도 없었습니다. 다만 지원금이 조금은 적고요. 그러나 경쟁은 조금 더 난이도는 낮고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지원금이 이번만 받아도 되는 분들의 경우라면 이런 지원 사업을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31번을 보게 되면요, 지역 기반 로컬 크리에이터 활성화, 그래서 로컬 크리에이팅 관련된 지원 사업인데요. 업력 7년 이내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화 자금을 주는데 54억 원으로 예산이 는 것 같아요. 전년도 기준으로는 한 10억, 20억 정도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예산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특성과 지역을 살리기 위한 활성화 관련된 아이템을 가지고 계신 기업들에게 열려 있는 거고요. 작년에는 예비 창업자들에게도 제공을 했었는데요. 이제는 기업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걸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32번의 경우에는요, 작년까지 소부장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 그래서 소재, 부품, 장비와 관련된 조금 더 혁신적으로 고도화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지원을 해주는 거고요. 지원 대상도요, 소재, 부품, 장비 창업 기업입니다. 그래서 아마 창업 기업이라고 표시를 하는 걸 보니까 최대 7년 혹은 많게는 최대 7년, 적게는 3년 정도 기업까지를 창업 기업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에게 지원을 해주는 걸로 파악이 되고요. 지원금은 약 90억 원 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져 있고, 자, 그리고 33번을 보게 되면요,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의 비대면이라는 겁니다. 비대면 산업 분야를 육성하기 위해서 만든 지원 사업인데요. 재작년에 시작됐죠.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사업들이 집중해서 키워야겠다라고 하면서 작년, 올해까지 왔고요. 재작년, 작년의 경우에는 제가 도와드렸던 분들의 관점에서 설명을 드려보면, 왜냐하면 저는 제 경험은 제가 도와드린 분들의 사례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것의 사례를 말씀을 좀 드려보면, 이 비대면 지원 사업이요, 초기 창업 패키지보다 합격률이 훨씬 더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창패는 떨어졌는데 비대면에 선정되신 분들의 사례를 굉장히 많이 봤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대면 지원 사업도 아이템이 좀 비대면성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다 라고 한다면 도전해 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다만 비대면 중에요, 모두가 신청할 수 있는 유레카 분야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두가 신청할 수 있고 진입장벽이 굉장히, 그러니까 비대면, 온라인 플랫폼 같은 경우는 다 비대면인 거죠. 경쟁률이 막 50대 1, 70대 1 이렇게 가기 때문에요, 선정되는 것은 어렵습니다만 에듀테크 관련된 비대면 스타트업이다 라고 한다면
저는 이거 도전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생각보다 합격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었기 때문에 초창패를 준비하시기 전에 이 비대면 지원 사업으로 선정돼서 약 1억 2천, 1억 3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고 그 다음 연도에 자리를 잡은 다음에 초창패를 신청하시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비대면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의 경우는요, 지원금 자체가요 400억 원이나 돼요.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위에 있는 소부장 지원 사업보다 예산이 훨씬 더 많이 책정이 되어져 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의 기준으로는 인당 평균 1억 2천만 원의 지원금을 주는 지원 사업이었어요. 자, 그 다음 밑에 34번은요, 새로 생긴 겁니다. 신산업 혁신 분야 창업 패키지인데요. 주요 신산업 분야의 혁신 기술 및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한 유망 창업 기업에게 사업화 자금을 주겠다. 예산도요, 570억 원으로 예산도 훨씬 더 확보되어 있고요. 지원 대상은 신산업 분야 창업 기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창업진흥원이나 아니면 나중에 사업공고문이 나왔을 때 신산업이 어떤 분야냐 한번 정의를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번 정권에서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분야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나로가 가면서 항공우주 분야나 로봇이나 자율주행, AI 빅데이터 이런 분야들만 따로 모아서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하는 그런 지원 사업이 아닐까라고 일단 유추는 해봅니다. 확실한 건 아니에요.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35번입니다. 예비 창업 패키지고요. 예비 창업 패키지의 안타까운 안 좋은 소식은요, 작년까지만 해도 한 1,000억 원의 지원금이었었는데 올해 650억 원으로요 거의 50%? 약 45%의 예산이 감축됐어요. 그리고 이 금액들이 자리 잡고 있는 기업들에게 갈 수 있게끔 예산들이 조금 더 배분이 되었습니다. 올해 정말 준비 많이 하셔서요, 올해 꼭 되셨으면 좋겠어요. 이 예비 창업 패키지 올해 안 되면 아마 내년에 예산 더 줄어들 것 같은데요. 그러면 내년에 경쟁률이 더 높아질 겁니다. 작년까지 평균 8대1이었다라고 하면 올해 50% 줄었다라고 하면 대충 12대1 정도 되지 않을까요? 13대1 정도 되면 내년에 예산 더 줄어들면요 15대1, 16대1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올해 준비하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원 사업에 대해서 대피를 하거나 다른 사람 베껴서 내시는 거는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준비 많이 하신 것을 가지고 창업자로서 내가 그 분야의 경험을 하거나 스타트업 창업에 관련된 경험을, 교육을 받으신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사업 계획서를 쓰셔야 합격률이 높아집니다. 제가 예창패 도와드린 분들의 합격률이 80%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아이템을 정답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고요. 실제 그 분야의 경험을 하게끔 해드리고 창업과 관련된 학습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기회를 제공해드리면 합격률은 80%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돌아가시고 꼼수로 혹은 편법으로 이렇게 준비하지 마시고요. FM대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려우시면 나노드림과 상담하시면 제가 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단계에 따라서는 교육이나 컨설팅이나 혹은 가볍게 커피챗을 하면서 알려드릴 수 있는 것들은 도와드릴 테니까요. 제대로 돈 벌 수 있는 창업을 기획하고 시작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36번에 초기 창업 패키지. 아마 나노드림 커뮤니티에서는 제일 관심 있어 하는 아이템이 이게 아닐까 싶습니다. 거의 대부분 다 작년에 예비 창업 패키지를 하셨던 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올해 뭐 할지 라고 했을 때 바라보는 게 초기 창업 패키지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요. 초기 창업 패키지는요, 예산이 한 500억 정도에 되어 있고 업력 3년 이내에, 다르게 해석하면 예비 창업 패키지가 끝나고 1년 차부터 3년 차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예창패에서 만든 결과물들 가지고 오기 때문에요, 그냥 전혀 다른 아이템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이라면, 그러니까 내가 예창패나 스타트업의 준비가 아니라 그냥 사업자, 임대 사업자를 갖고 있던 분들이 1, 3년차 자격 조건이 되니까 신청하시면 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창패부터 가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안 되면 비대면 창업 패키지 같은 것들을 준비하셔서 해보시는 것도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37번을 보면요, 창업 도약 패키지입니다. 3년에서 7년차 기업들 대상으로 약 59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8번은 아기 유니콘 200이라고 해서 투자 실적이 20억 원에서 100억 미만의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거는 쉽게 얘기하면
팁스 투자 유치를 받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팁스를 졸업한 기업들 정도면 딱 2단계가 되거든요. 즉 팁스 이후의 지원 사업이다 라고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39번을 보게 되면요, 앞에서 예비 창업 패키지가 예산이 쪼그라들었다고 했잖아요. 근데요, 한 가지 다행인 건 이 39번 창업 중심 대학 지원 사업이 그것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창업 중심 대학이 예창 초창처럼요, 예비 단계 초기 단계 기업들을요 대학에서 육성하겠다라고 해서 창업 중심 대학, 줄여서 창중대라고 해서 22년부터 시작을 한 건데요, 예산을 한번 보시면요 674억 원이에요. 아까 예창패 예산과 맞먹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예비 창업자와 초기 창업 단계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지원 대상은 예비 그리고 창업자, 예비가 가로로 되어 있죠. 예산은 거의 비슷하게 예창패 비슷하게 지원금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서는 비고를 보니까요 신규와 청년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추정하기로는 사업 프로그램을 두 가지로 해서 돌리겠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구체적으로 지금 구체적으로 창업 중심 대학을 할 기관들을, 대학들을 모집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요. 그들이 선정되고 나면 사업 공고가 나올 건데요. 그 공고는 23년 3월에 나온답니다. 다행이죠. 예창패가 2월에 모집하고 나서 그때 탈락하신 분들은 이 창중대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더 있어요. 부활할 수 있는,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두 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준비 좀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화이팅입니다. 다음 페이지 연번 40번을 보게 되면요, 공공기술 창업 사업화 지원 사업에서요 공공기술을 활용한 청년 창업 기업을 육성한대요. 그래서 조건이 3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 예비 창업팀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예산은 약 19억 원으로 그렇게 비중 있게 바라볼 지원 사업은 아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만, 그래도 예비 창업자를 위한, 그리고 39세라는 딱 그들만의 그 영역을 만들었기 때문에요, 이런 경우들은 저는 도전해보시고 떨어져도 오케이 아닐까요? 특히나 뭐 저희가 이걸 지원하기 위해서 참가비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니니까요. 이런 지원 사업들도 있구나 라고 메모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공공기술을,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아마 내 거와 사업화해서 만드는 비즈니스에 대한 지원 사업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데요, 이렇게 남이 만들어 놓은 기술들을, 정부에서 만들어 놓은 기술들을 활용한 창업이다 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에 응용했을 때는 공공에서 다시 쓰지 않을까? 뭔가 판로 개척에 대한 부분에서도 좀 유리한 아이템들이 아닐까라고도 생각해 봅니다. 자, 41번은 지금 K-스타트업 가면 공고 나와 있는 거 보셨죠?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 와, 제가 39세가 넘는 순간부터요 청년 창업과 관련 지원 사업들이 진짜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억울합니다. 중장년 지원 사업들은 왜 없는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생애 최초 청년 창업 지원 사업은요 만 29세래요. 진짜 청년이네. 그죠? 청년 창업사관학교랑 달리요, 진짜 창업자, 진짜 청년들, 만 29세 이하의 예비 창업자들 대상으로 하는데요, 예산은요 78억 원. 아무래도 대상이 적다 보니까 예산은 조금 적게 잡혀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43번은 장애인 기업 시제품 제작 지원 해가지고요, 장애인 예비 창업자, 장애인 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사업이고요. 그래서 초기 단계 기술 개발과 관련된, 그래서 지원 내용을 보면 제품 디자인, 시제품 제작에 소요되는 개발비, 즉 MVP를 개발하거나 MVP를 디자인, 패키지를 바꿀 수 있게끔 해주는 지원 사업이다 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얘는 23년 2월에 공고가 올라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는 장애인 시제품 지원 사업이었다면 이번 44번은요 장애인 기업의 창업사업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대상은요 장애인의 예비 창업자와 재창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약 12억 원의 예산을 확보하고 있고요. 45번을 보게 되면요, 헬스케어 빅데이터 플랫폼 기반 AI 스타트업 육성 해가지고요, 대상은 AI 헬스케어 분야의 예비 창업자와 창업자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한 32억 원 정도로 유망한 AI 헬스케어 스타트업들을 발굴 육성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창업중심대학의 46번의 실험실 특화입니다. 그래서 교육부나 과기부와 합동으로요 실험실 특화형, 그래서 뭐 석사 박사들 연구소에서 공부하고 있던, 실험하고 있던 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창업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든 지원 사업이다 라고 파악이 되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업력 3년 이내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예산은 약 9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47번의 경우에는
만 18세에서 39세 이하의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청년 농업인의 경우에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시제품 제작에 필요한 개발비를 제공을 해주고 제품 개발 컨설팅 등을 제공해주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사업 공고일이 22년 7월이네. 오타인 것 같죠? 아마 23년 7월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때에는요, 옆에 보니까 전담 기관이 농진청 청년 농업인 육성팀이죠. 그러면은 농진청 인터넷 검색하셔가지고 관련 부서 전화번호 확인하시고 담당자한테 전화하셔서 언제인지 파악하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그냥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질 때까지 입 벌리고 기다리지 마시고요. 딴 거 하고 계시다가 그때만 딱 집중해서 K 스타트업에 들어가시면 되니까 저는 이렇게 전화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사업화 지원금에 대한 설명은 다 끝난 것 같아요. 자, 이거에서 끝내고 화면을 닫거나 더 이상 보지 않으시는 분들은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실 겁니다. 작년까지는 사실 나노드림에서도 얘기하지 않았었던 파트인데요. 2년, 3년을 우리 스타트업들, 나노미들과 함께 하다 보니까요. 아, 이 지원 사업도 있어야 되겠구나. 이 지원 사업도 나노드림에서 좀 도와드릴 수 있게끔 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서 많은 것을 좀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사업의 성장에 있어서의 자금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함께 할 수 있는, 나눠드릴 수 있는 나노드림이 준비되는 과정에서 이 R&D 지원 사업에 대한 것도 이야기를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가지는요, 우리가 팁스 지원 사업, 아까 전에 팁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업 하나에다가 2년간 5억을 지원해주는 이 팁스도요, R&D 지원 사업입니다. 기술 개발과 관련된 지원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 R&D 지원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보면요. 첫 번째, ICT 미래시장 최적화 협업기술화라고 해서요. 전략적 제휴가 예정되어 있는 ICT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해준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전략적 제휴라고 하는 것들이 연계되어 있는 분들은 아마 준비를 하실 거고요. 그게 아니신 분들은요, 이 사업은 가볍게 우선은 넘기고 밑에 있는 사업을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밑에 있는 그 해양수산 기술 창업 스케일업 해서 선 민간 투자 후 정부 매칭, 팁스랑 똑같죠. 먼저 민간 투자 회사에서 1억에서 2억을 투자하고 나면 정부에서 매칭해서 관련된 금액을 투자해 주는 건데요. 해양수산 기술 창업 스케일업 사업이다 라고 해서 그 7년 이내 기업으로 2년간 10억 원. 팁스보다 훨씬 많죠. 팁스는 2년간 5억 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지원 사업들 집중해서 이거를 받을 수 있게끔 사업 방향을 좀 포커싱을 맞춰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아마 이렇게 될 겁니다. 팁스는요, 원래 민간기관에서 1억을 투자하면 정부에서 5억을 매칭 투자를 해주는 거고요. 여기서는 최대 2년간 10억 원이라고 하니까 민간기관에서 2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한 기업들만이 이 지원 사업에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팁스를 준비하시는 분들은요, 이제는 1억 원의 투자 유치 아니라 2억 원의 투자를 유치할 수 있게끔 준비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게 뭐 자체 계정이냐, 뭐 펀드를 조성해서 만든 거냐에 따라서도 뭐 달리 해석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어쨌든 안전하게요, 2억 원 이상의 투자 유치를 한 것을 기반으로 팁스를 가는 형태로 설계를 하시는 게 맞을 거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아마 R&D 지원 사업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집중하셔야 되는 건 이겁니다. R&D 지원 사업에서도요, R&D 지원 사업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기업들만 모아가지고요, 디딤돌이라고 하는 R&D 지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쟁이 상대적으로 치열하지는 않습니다. 1년에 약 1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주는 R&D 지원 사업이 3번에 있는 창업성장기술개발이라고 하는 이 R&D 지원 사업 내에 디딤돌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부적으로 보게 되면요,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창업 기술 개발 지원으로 기술 창업 활성화 및 창업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기술 개발을 지원해 주는데요. 업력 7년 내에 전년도 매출액이 20억 원 미만의 창업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특히나 디딤돌은 R&D 지원 사업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전에는 R&D 지원 사업이 1년에 막 3번씩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디딤돌을 내면 그 해에는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매우 높았었는데 작년에 2번인가로 바뀌었고요. 한 번 내면 떨어졌을 때 그 해에는 지원하지 못하는 형태로 허들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어떤 허들들이 생길지는 아직은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요, 1년에 1억 원의 지원금이고요. 얘는 사업화 자금이 아니기 때문에 초기 창업 패키지를 하면서 이 R&D 지원 사업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즉
비대면 지원 사업 같은 사업화 자금을 주는 것을 받으면서 1억 원을 받으면서 이 R&D 지원금 1억 원을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사업화 자금이고 R&D 자금이기 때문에 자금의 목적성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개 사업을 동시에 받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맥스로 받는 방법 중에 하나는 지자체의 사업화 자금이나 지자체의 R&D 자금 같은 것들을 같이 받을 수 있으면 한 번에 4억에서 5억까지도 받는 걸 봤거든요. 그러한 형태로 필요한 지원금들을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습니다. 거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서울시에서 무조건 창업해야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전국에서 내 아이템과 잘 맞을 수 있는 지자체에서 창업하는 것도, 본사를 두고 활동하는 것도 방법일 수 있습니다.